많은 양의 비가 한꺼번에 쏟아지다 갑자기 그치는 이른바 도깨비 폭우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충주에서 4년 전 벌어진 고교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에서 모두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별도의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시의원 자녀는 무죄를 받았습니다. 술 취한 승객이 또 택시기사를 폭행했습니다. 택시까지 빼앗아 운전하려고 했는데 술이 깨니 기억이 안 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영한 충북지사가 당을 넘어 충북 출신인 김동연 경기지사와 손잡고 수도권과 충북을 연결하는 새로운 철길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요즘 내리는 비는 특징이 있죠. 이 장소를 바꿔가면서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순식간에 쏟아졌다가 그치는 이른바 도깨비 폭우가 충북을 휩쓸고 갔습니다. 시간당 50mm가 넘는 강한 비에 주민이 고립되거나 실종되는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119 대원들이 강변에서 빨간 로프를 붙잡고 계곡을 건너는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무릎 높이밖에 되지 않는데 물살이 너무 세서 줄을 잡고도 건너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천시 봉양읍 명암계곡에서 불어난 계곡물에 고립됐던 남녀 5명이 1시간 20분 만에 소방당국에 구조됐습니다. 세월교가 침수가 돼가지고 급류가 너무 세서 그쪽 주위에 주택 쪽에서 일하시던 분들이 귀가 중에 위험해가지고 구조 요청을 해요. 시간당 50mm가 넘는 폭우로 산사태 경보가 내려진 충주와 음성에서는 6개 마을 주민 42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반장님이 오셔갖고 그냥 집집마다 다니면서 빨리 마을회관으로 대피하라 그래서 다 버리고 왔죠. 갑자기 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폭우가 쏟아져 마을회관으로 대피하니 언제 그랬냐는 듯 비가 뚝 그쳤습니다.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왔죠. 거의 앞이 안 보일 정도 시커멓게 되고 천둥치고 번개치고 한참 내리치기에는 무서웠어요. 충북 중북부에 내린 비는 종일 100mm도 되지 않았지만 시간당 50mm가 넘는 이른바 도깨비 폭우가 장소를 바꿔가면서 쏟아지고 그치길 반복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도 순간적으로 앞이 보이지 않아 차량들은 비상등을 켜고 거북이 운행을 했습니다. 앞이 잘 안 보이는 상황이었는데 물 웅덩이에서 튄 것까지 해서 거의 시야가 안 나와서 다들 깜빡이 켜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실종자도 속출했습니다. 옥천에서는 50대 남성이 세월교에 있는 쓰레기를 주우려다 강물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대원 200여 명이 헬기와 드론, 구조견 등을 동원해 수색에 나섰지만 물살이 거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난 10일 영동에서 저수지 제방이 무너지면서 실종된 60대도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옥천군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에 따라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단이 실사를 시작했습니다. 합동조사단은 오는 24일까지 정확한 피해 규모와 복구비를 파악하게 됩니다. 한편 옥천군 자체 조사에서는 어제 오전 기준 피해액이 121억 3,8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옥천군은 특별재난지역 기준인 피해액 80억 원을 넘어섰다며 모든 읍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농촌에 음식물 쓰레기를 쌓아놓고 퇴비로 쓰겠다며 방치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름철 악취까지 겹쳐 주민 민원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지자체도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승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천과 원주의 경계인 구악산 아래 농촌 마을. 지난해부터 주민들은 악취 때문에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문을 열어놓을 수가 없어요. 숨이 칵칵 막혀요. 날씨가 좋은 날에 냄새가 났다면은 나오면은 코를 막지 않으면은 잠시도 바깥을 못 나가요. 주변 농가에서 막 구토 증세 나고 두통도 너무 심해서 일을 못 해요. 용역에서 사람을 갖다 쓰는데 어서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악취의 원인은 농경지 한가운데 자리한 곤충 농장.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환경정화곤충 동해등해를 키우는 곳입니다. 농장은 들여다볼 수 없도록 사람 키보다 높게 양철 펜스로 사방을 둘러놓았습니다. 농장 한 구석에는 700톤가량의 음식물 쓰레기가 방치되고 있습니다.
퇴비로 쓰겠다며 2년 전 갖다 놓았습니다. 농장 허가를 낸 뒤 퇴비라고 쌓아놓고서 다른 사업자에게 농장을 넘긴 것입니다. 곤충 농장 운영자는 악취를 줄이기 위해 자신도 노력 중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거 얼마나 돼요? 퇴비 양이? 퇴비 양이 238차가 들어왔어요. 일부 주민은 음식물 쓰레기를 먹어치우는 동해 등의 사료를 빙자해서 계속 들여오는 것 아니냐며 우려의 시선도 보냅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폐기물 처리장이지 이거는 사육에 필요한 그 사료용을 가져온다고 하기에는 너무 양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주민들의 계속된 민원에 제천시와 농어촌공사, 경찰까지 나섰지만 1년이 넘도록 해결된 것은 없습니다. 단순한 비료 적치는 악취 방지법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행정기관이 할 수 있는 건 퇴비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들여온 것 등을 문제 삼아 행정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 처분을 하는 수준입니다. 농지 면적에 얼마를 갖고 들어오게끔 이렇게 법에 정해져 있어요, 규정이. 그런데 거기 면적이 얼마 안 되는데 그거 몇십 배, 몇백 배를 갖고 들어온 거죠. 허술한 규정으로 주민 고통은 쉽사리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감곡 장원역에서 충북 혁신도시까지 새 철길을 놓는 것이 충북의 수건 사업입니다. 이 구간만 연결되면 충청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또 하나의 철길이 생기기 때문인데요. 김영한 충북지사가 김동연 경기지사와 손잡고 정부의 사업 추진을 공동 건의했습니다. 보도에 이병선 기자입니다. 곧게 뻗은 철길 위로 고속열차가 내달립니다. 경기 이천에서 충북 충주까지 놓인 중부내륙철도. 올 하반기에는 충주에서 경북 문경을 연결하는 2단계 구간도 개통될 예정입니다. 충청북도가 정부에 바라는 건 감곡 장호원역에서 충북 혁신도시까지 중부내륙철도에 지선을 새로 놔달라는 겁니다. 충북도지사와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청주, 음성, 진천, 이천의 시장 군수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중부내륙철도 지선 신설 사업을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해달라고 정부에 공동 건의하기 위해서입니다. 노선 길이 31.7km, 2035년 개통을 목표로 소요 예산만 1조 1,200억 원에 달합니다. 중부내륙철도 지선이 놓이면 강남 수서에서 충북, 대전을 연결하는 총 연장 184km 넘는 철길이 완성됩니다. 이 구간만 연결이 되면 최소의 비용으로 최장거리의 철도를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충북으로선 기존 경부선 그리고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이미 반영된 동탄 청주공항 노선 외에 수도권을 오가는 또 다른 철도를 갖게 됩니다. 이 노선을 갖게 됨으로써 충청북도가 내륙 전철의 중심으로 바로 서게 된다.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는 두 개의 축을 연결하는 사다리처럼 연결하는 이 간선을 놓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 경기도지사와 이천시장까지 힘을 보태는 건 수도권과 충청권의 첨단 산업 연계, 상생 발전의 전기가 될 거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또 이천이나 광주 등 경기 남부권 주민들이 청주공항을 훨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청주와 대전도 쉽게 오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6년 3차, 21년 4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은 연달아 실패했고 이번이 세 번째 도전입니다. 가장 큰 광역자치단체 장으로서 또 전직 경제부총리로서 우리 중앙부처와 국회 협력에 있어서 최선두에서 꼭 관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청북도는 경기도와 함께 정부를 설득하고 여야를 망라한 정치력을 동원해 관철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오송 참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신병대 청주시 부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청주지검 오송 참사 수사본부는 어제 신 부시장을 소환해 청주시 재난 책임자로서 예방과 대응을 제대로 했는지 조사했습니다.
또 미호강 임시제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경위를 묻고 신 부시장이 이범석 청주시장과 재난 예방을 위한 인력과 예산을 적절히 편성했는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주에서는 4년 전 고교생들의 성폭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고인 중 한 명은 현재 충주시 의원의 자녀. 최근 충주시 의장 선거 과정에서 이 사건이 널리 알려지게 됐는데요. 어제 관련 항소심 결과 1심에서 무죄 판이었던 6명 가운데 5명이 유죄로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논란의 시의원 자녀만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허지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020년 고교 시절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모두 9명. 이 중 8명은 같은 공간에서 여러 명이 함께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특수강간죄가 적용됐습니다. 올해 초 1심은 주도자 1명에게 징역 5년을, 2명에겐 3년 6개월을 선고했는데 나머지 5명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이들 5명에 대한 무죄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5명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평소 이들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고 구체적인 정황들을 봤을 때 위력에 의한 성관계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앞서 실형을 선고받은 3명에 대해서는 감형을 위한 노력 등을 감안해 형을 1년씩 감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 직후 피고인들에게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2차 가해 시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있다며 가족도 이를 충분히 인지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들과 별도로 같은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1명에 대해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여러 명이 일방적으로 가했던 앞선 사건과 다르다며 피고인이 지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관계 의사를 물었고 피해자도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며 1심의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이 피고인의 아버지는 현직 충주시 의원으로 충주시의회 의장 선거 과정에서 4년 전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이 사건이 뒤늦게 정치적 논란으로 비화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항소 기각과 관련해 해당 시의원은 MBC와 통화에서 향후 별도로 대응할 생각이 없다며 다만 공인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술 취한 승객이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50대 남성이 택시기사를 마구 때리고 택시를 빼앗아 운전까지 하려고 했는데 술이 깨고 난 뒤에는 너무 취해 기억이 안 난다며 합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주말 밤 11시가 넘은 시각. 술에 취한 50대 남성이 택시 뒷자리에 탑니다. 그리고 잠시 뒤 운전석 쪽으로 상체를 내밀어 휴대전화를 쥔 손으로 택시기사를 폭행합니다. 운전대를 잡지 못하게 뒤에서 끌어안기까지 해 택시기사는 차량을 왕복 8차선 도로 한가운데 세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바로 옆을 달리던 어린이 보호 차량과 부딪힐 뻔했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그 핸드폰을 든 주먹이 날라오는데 이게 그러니까 제가 그때 소리를 질렀던 것 같아요. 잠시 뒤 이상한 상황을 눈치챈 다른 택시기사가 차를 세우고 도움을 줬지만 술 취한 승객은 두 택시기사를 번갈아 폭행하고 운전석에 앉아 택시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침을 뱉고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경찰에 입건된 뒤 이 50대 남성 승객은 택시기사에게 전화해 너무 취해 기억이 안 난다며 합의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택시기사는 폭행 당시의 공포로 현재 밤운전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핸들을 잡으니까 손님이 다시 보여지는 거예요. 이 사람 술 안 챘나? 혹시 때리지 않을까? 밤에 운전을 해봤더니 지금 쉽지 않아가지고. 경찰은 운전자 폭행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이 남성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초원입니다. 청주 지역에서 25층 아파트 층수 규제가 사라졌습니다. 청주시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2종 일반 주거 지역에서 25층이 넘는 아파트도 지을 수 있도록 평균 층수 제한을 없앤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를 공포했습니다. 청주시는 또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규제가 풀린 공원에 공연장과 학원, 서점,
휴게 음식점 등 2종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자연경관지구 건축 제한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충북의 올 상반기 수출액이 131억 5천만 달러를 기록해 1년 전보다 8.8% 줄었습니다. 전기차 시장 성장률 둔화와 관련 광물 가격이 하락하면서 충북의 주력 산업인 2차 전지 수출이 39% 줄었고 양극재 수출도 65% 감소했습니다. 또 미국과 유럽 수출도 각각 37.4%와 22.4% 동반 하락했습니다. 반면 반도체 수출은 작년보다 38.4% 늘었고 월 수출 실적은 18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돼 하반기 회복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충북대병원이 올 하반기 신규 전공의 모집 인원을 59명 신청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각 수련병원에 부족한 전공의 인원을 확정해 보건복지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에 신청하라고 요구한 데 따른 것입니다. 한편 충북대병원은 미복귀 전공의 112명 가운데 4명의 사직서만 처리하고 나머지 인원은 사직은 보류한 채 복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청주에서 불거졌던 학교 인근 카지노 설치 논란과 관련해 전국 교육감들이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어제 울산에서 열린 협의회 총회에서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카지노업 설치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 촉구안을 가결하고 교육부에 제안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주청원 송재봉 국회의원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달 발의했습니다. 평일 야간이나 주말 그리고 휴일에 일시 돌봄이 가능한 어린이집이 다음 달부터 시범 운영됩니다. 해당 어린이집은 청주시 용암동과 복대동, 증평군 증평읍 등 3곳으로 충북에 사는 12개월 이상 7세 이하 아동은 누구나 맡길 수 있습니다. 이용료는 시간당 2,000원으로 시간 단위 이용이 가능하며 평일에는 자정까지, 주말과 휴일에는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충청북도는 시범 운영을 마친 뒤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한국판 산티아고 순례길로 불리는 동서 트레일 조성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청주시는 내년 6월까지 10억 원을 들여 문이면 소전리에서 마동리로 이어지는 동서 트레일 청주 구간에 야영장과 거점 쉼터를 조성하고 대청호 경관을 볼 수 있는 휴게 전망대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충북을 관통해 충남 태안에서 경북 울진까지 한반도를 횡단하는 동서 트레일은 849km 코스로 오는 2026년까지 조성됩니다. 제천시와 세명대학교가 국외 자매도시인 중국 언수주 직업기술대학과 유학생 유치를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언스 직업기술대학생들이 일정 학점을 취득한 뒤 세명대에 편입하면 기존 학점을 인정해주고 유학생 양성을 위해 한국어 교육 방안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중국 후베이성 언수주에 있는 공립전문대학인 언스 직업기술대는 학생 수가 2만 명에 달합니다.
정부가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규제 특례를 26가지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더 늘어난 규제 특례에는 지자체가 교육청 소유의 폐교를 무상으로 활용하게 하거나 빈집 철거 절차 간소화,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 등이 추가됐습니다. 또 소득과 기간 제한 없는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이용과 아이 돌보미 교통비 지원 등도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관련 법령 개정을 즉각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방문객이 찾는 옥천 둔주봉에 옥천군이 2억 원을 투입해 화장실을 세웁니다. 옥천군은 둔주봉에 간이 화장실만 설치돼 있어 방문객 불편과 대청호 오염이 우려돼 왔다며 대청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에 공모해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충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